소나마 황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는 건 작은 묘목 한 그루지만 20년 뒤, 30년 뒤에 왔을 때는 풍성한 숲을 이뤄서 자식들이랑 같이 소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5년 전에 심은 나무입니다. 중국 청년단체의 사후관리가 뒷받침되면서 사막에 심은 나무는 80%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구 살리기 생태마을 제1호가 여기에 들어설 겁니다. 녹색 기지가 여기 들어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묵묵한 노력이 사막에 푸른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중국 쿠부치 사막에서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의 이승엽 선수가 반가운 첫 홈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승엽 선수 소프트뱅크전에서 대형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이승엽의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이승엽은 2대0으로 앞선 8회 말 소프트뱅크의 오른손 투수 요시카와의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관중석 상단을 마치는 큼지막한 시즌 1호 홈런입니다. 이승엽은 개막 이후 9타석 만에 시즌 첫 안타를 석점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개막전에서 3연타석 3진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이승엽은 이 홈런 한 방으로 마음의 부담을 털었습니다. 이승엽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한일 통산 500 홈런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승엽은 앞서 5회에는 재치 있는 1루 수비를 선보이며 오릭스 오카다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릭스는 이승엽의 활약으로 소프트뱅크를 5대0으로 꺾고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승엽의 동료인 박찬호는 모레 금요일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화끈한 공격력의 두산과 롯데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두산 타선의 폭발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인숙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시즌 전 두산 중심 타선이 라이벌로 꼽은 팀이 바로 롯데인데 오늘은 그야말로 웅담포가 갈매기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김동주의 2루타와 최준석의 우전 안타로 2점을 뽑은 두산은 3회 김재환의 2루타로 다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두산은 상무에서 돌아온 김재환이 혼자 4타점을 올리는 등 18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10대2로 이겼습니다. 특히 고참 김동주는 호수비까지 선보이면서 공수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롯데도 홍성훈과 이대호를 앞세워 추격전에 나섰지만 4안타 2득점에 그쳤습니다. 7이닝 동안 롯데 타선을 잘 막은 두산 선발 리퍼트는 3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LG도 이병규와 박용택 중심 타선이 폭발하면서 기분 좋게 먼저 석점을 뽑았지만 실책이 뼈아팠습니다. 좌익수 정희윤이 이틀 연속 비슷한 실책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정희윤의 실책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꼴찌 하나는 이한기가 2타점 적시타를 쳤지만 조금 전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면서 선두 SK의 7대6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넥센은 기아의 6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역시 큰 경기에 강했습니다. 왼발 슛의 위력을 또 한 번 뽐내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신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으로 트래핑한 후 날린 강력한 왼발 슛. 맨체스터의 챔피언스리그 4강행의 쐐기를 박은 한 방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거한 포르투갈을 침몰시킨 왼발 슛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또 같은 해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월드컵 활약을 예고한 슛.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에서 승리를 굳힌 슛도 모두 왼발에서 나와 오른발잡이인 박지성의 왼발 슛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로에 서 있는 박지성으로서는 또 한 번 큰 경기에 강한 면모로 퍼거슨 감독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아스날과 리버풀, 첼시 등 빅클럽 팀들과의 대결에서 자주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4강전 이후로도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퍼거슨은 경기 후 큰 경기에서 이어가는 박지성의 기록들이 놀랍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큰 무대에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박지성의 해결사 본능.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박지성의 발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바르셀로나도 메시의 골을 앞세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팀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메시와 박지성의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권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 27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으로 시동을 건 바르셀로나의 메시. 전반 막판 드디어 샤흐타르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메시는 한 박자 빠른 슛으로 수비수 사이의 좁은 공간과 골키퍼까지 뚫었습니다. 메시의 결승골에 샤흐타르 벤치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Se închidem, sigur, în afara acestui fenomen care e Messi. Messi în echipa noastră astăzi, am fi câștigat ușor meciul. 시즌 48호 골로 바르셀로나 구단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도 세운 메시는 앞으로 2골만 더 넣으며 스페인 프로축구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에서 두 팀이 채워진 가운데 나머지 두 자리는 샬케 04와 레알 마드리드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가 결승에 오른다면 박지성과 메시는 2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3번의 대결에서 양팀은 1승 1무 1패. 박지성과 메시의 정면 승부가 성사될지 팬들이 설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오는 16일에 시작되는 프로농구 챔프전 핵심 선수는 역시 동부에는 김주성, KCC는 하승진 선수입니다. 두 선수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승리를 향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허재와 강동희. 항상 같이 하던 경기 전 식사도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며 우승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두 감독의 운명을 가를 핵심 선수는 하승진과 김주성. 후배 하승진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4강에서 서장훈을 꺾은 하승진은 김주성도 넘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어서 가지고 있는 열정, 패기, 자신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한번 주성 형을 뛰어넘겠습니다. 이미 3번이나 우승했던 노장 김주성은 여유 있게 대응했습니다. 많은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밌을 것 같고 또 저한테도 또 도전의 의미가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KCC와 수비의 동부를 상징하는 이들의 진가는 6강과 4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승진은 압도적인 높이로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앞섰습니다. 도움에서 앞선 김주성은 기록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수비력과 경험에서 우세합니다. 3대 센터 중 서장훈이 탈락한 가운데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골밑의 황제인지 이번 챔프전에서 가려집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오늘 정규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개막전에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용인시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핸드볼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코리아 리그가 정규 시즌 개막을 알렸습니다. 1,500명 관중의 응원 속에 선수들은 호쾌한 슛과 몸을 던지는 플레이로 박진감을 더했습니다. 팬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미디어 교육을 별도로 받은 선수들은 역동적인 세리머니와 함께 재치 있는 입담도 발시했습니다. 팀에서 심장 같은 존재가 된다 했는데 저희 팀이 심장이 약간 멈췄을 때 제가 다시 뛸 수 있게 원동력을 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과 코로사의 개막전에서는 종료 1분 전 인천의 심재국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30대 29, 백원철이 플레잉 감독으로 분전한 코로사를 꺾고 창단 첫 리그 우승을 향해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용인시청이 첫 승을 올렸습니다. 개막전답게 치열한 승부로 인기몰이의 가능성을 보여준 핸드볼 코리아 리그는 오는 7월 10일까지 3개월의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정화입니다.
남자 양궁의 에이스 임동현 선수가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위기를 이겨낸 이야기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안면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도 국가대표에 뽑힌 건데요.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말 임동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 치과 치료를 받던 도중 범낭질 모세포종이란 양성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뒤에 턱뼈를 다 녹여가지고 뒤에 턱 근육까지 간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악성이었으면 3기 정도 되는 그런 좀 큰 종양이었다고요. 임동현은 지난 2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뒤 원인 모를 과다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임동현은 곧바로 호주로 날아가 1차 선발전에 합류했습니다. 임동현은 결국 최종 3위로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지금은 가벼운 산행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완쾌됐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이란 인생 최대의 위기를 이겨낸 임동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태극마크를 10년째 달고 있는 임동현의 다음 목표는 오는 7월 토리노 세계선수권대회 금관역을 뚫는 겁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명예회복을 선언한 이승엽 선수의 시즌 첫 홈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경북 울진의 낮 기온이 25.1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 대구의 낮 기온이 24도, 서울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공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도 별다른 구름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우리나라에는 남서풍이, 일본 후쿠시마엔 남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를 비롯해 중부지방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21도, 대구 24도로 한낮에 따뜻하겠습니다. 영동지방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울의 벚꽃은 다음 주 초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